자, 이번에는 조합표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합표로란 게 무엇이냐? 여기 정의에 써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을 가진 논리 게이트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논리 게이트란 앞에서 봤던 AND, OR, NOT 게이트, 버퍼 게이트, 또는 NAND, NOR, exclusive OR, 또는 exclusive NOR와 같은 이러한 논리 게이트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로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n개의 인풋 베리어블과 그 다음에 m개의 아웃풋 베리어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베리어블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보통은 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풋도 한 개, 두 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입력이 n개가 있다. 그럼 그 입력에 들어가는 신호는 무조건 이진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의 가지수는 아마 2의 n승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의 개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입력 조합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출력 조합도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그 조합표를 우리가 설계할 때는 먼저 어떤 입력을 넣어가지고 어떤 출력을 내보내겠다 하는 것을 먼저 설계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동 판매기 갖다가 설계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죠?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몇 개가 있겠죠. 커피가 있고, 설탕 커피가 있고, 블랙 커피가 있고, 코코가 있고 그렇겠죠. 그랬을 때 그 버튼 4개 중에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은 그럼 출력은 뭐가 나오죠?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 4종류 중에 한 개의 커피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를 갖다가 먼저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버튼을 4개를 놓고 그 중에 한 버튼을 눌렀을 때 4가지 중에 한 개의 결과가 나온다 하는 그런 해결할 문제를 갖다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자동 판매기의 입력에 그 변수가, 예를 들면 이제 자판기라고 하면 4개의 버튼이 있겠죠. 그럼 그 변수의 문자 기호를 A, B, C, D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출력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커피다, 설탕 커피다, 블랙 커피다, 아니면 이제 코코아다 하는 식으로 문자 기호를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를 정의하는 진리표를 갖다 만들어야겠죠.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에 대해서 간소화된 부호함수, 가급적이면은 어떤 진리표가 나왔을 때 그 진리표를 가지고 우리가 카르노 맵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한 부호 수식을 만들면 좋겠죠. 만약에 부호 수식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부호 수식이 나왔다. 그러게 되면은 그냥 그 부호 수식을 갖다가 우리가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거 갖다 우리가 논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논리도가 나오면은 말하자면 회로도가 나온 거죠. 설계도가 나온 겁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회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회로를 만들어주는 업체에게 맡기든지 해가지고 원하는 조합 회로를 칩으로 만들든 아니면 그냥 기판에 만들든 만들어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합표로의 예를 하나 든다면은, 예를 들면 반가상기 또는 전가상기 같은 덧셈을 하는 그러한 조합표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반가상기라고 하게 되면은 2개의 비트 값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조합표로죠. 2개의 x, y라고 하는 그런 이진 입력이 있을 경우에 그럼 이제 00 아니면 01 아니면 10 아니면 11 4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2개의 이진수 갖다 우리가 더했을 때 더한 결과를 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더했는데 자리 올림수가 나왔다. 그럼 우린 그걸 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0에서 0을 더하면은 썸은 0이고 캐리는 0이 될 것이고, 0과 1을 더하면은 썸은 1이 될 것이고 캐리는 그냥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과 1을 더하면 이진수니까 결과는 0이 될 것이고 하나의 자리 올림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캐리가 1이 됩니다. 이런 조합표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문제를 제시한 거죠. 그럼 이제 그 입력과 출력에다가 각각 이렇게
X, Y, C, S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문자 기호를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진리표를 만들었죠. 그럼 이 진리표를 만들고 나면은 이 C에 대해서 이변수 맵을 사용해서 뭐 이거 사실 변수 맵을 사용할 것도 없죠 사실은요. 또는 그냥 직접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죠. C 같은 경우에는 다 0이고 X하고 Y가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당연히 C는 X and Y겠죠. X하고 Y가 둘 다 1일 때만 1이다. 썸은 뭐 우리가 좀 맵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는 두 개의 숫자가 같으면 0이고 두 개의 숫자가 다르면 1이에요. 이거 익스클루시브하죠. 앞에서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익스클루시브합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썸이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의 익스클루시브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썸과 캐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 하나하고 AND 게이트 하나를 X하고 Y 각각 연결한 요 결과가 최종적인 논리회로의 조합회로의 결과물이 될 것이고 요게 바로 반가상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조합회로 유닛이 되겠죠. 이 반가상기는 이제 두 개의 비트값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이진수를 덧셈할 때는 그 전의 자릿수에서 만약에 캐리가 올라온다. 그럼 그 캐리도 같이 더해줘서 덧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3변수짜리 덧셈이 되겠죠. 즉 더할 X하고 Y 그리고 Z라고 표시되는 그 이전 자릿수에서 올라온 캐리 값이 되겠습니다. 그 값까지 같이 더해줘야겠죠. 그럼 3개의 입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거 갖다 더했을 때 빵빵빵을 더하면은 썸은 빵이고 당연히 캐리도 0이겠죠. 001을 더하면은 썸은 1이 될 것이고 캐리는 0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쭉 여기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X하고 Y가 1이고 넘어오는 캐리가 없으면은 합은 썸은 0이 될 것이고 다음 자리로 한 자리에서 넘어가겠죠. 캐리가. 그래서 캐리가 1이 됩니다. 만약에 X도 1이고 Y도 1이고 그리고 전 단계의 캐리도 1이다. 그렇다면은 썸은 1이 될 것이고 다음 자리에 넘어가는 캐리가 하나가 생길 겁니다. 이러한 조합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썸에 대한 카로멜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캐리에 대한 카로멜을 만든다. 0, 1, 2, 3, 4, 5, 6, 7 민텀 3, 5, 6, 7에 대해서 1이니까 3, 5, 6, 7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보통 하나씩 엇갈려서 나온 그런 경우는 무조건 이건 익스클루시브합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그래서 X, Y, Z의 익스클루시브 OR 이게 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캐리의 경우에는 두 개를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표시를 한다면은 요렇게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묶고 그리고 요렇게 하나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개의 항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이걸 간단하게 그냥 요 반가상기 2개 요거를 하나 2개를 묶어 가지고 썸은 그 다음 단계에 값으로 주고 그리고 전 단계의 캐리는 다음 단계에 더해주는 그러한 연산을 갖다가 전 단계 캐리죠. Z가 같이 더해가지고 썸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 반가상기 2개를 1번 반가상기 2번 반가상기 2개를 합쳐가지고 3비트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산기를 우리가 전가상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가상기를 갖다 우리가 일일이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블럭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이때 X는 말했듯이 더해야 될 2개의 이진수고 Z는 전 단계에서 넘어온 캐리 그리고 썸은 결과이고
캐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캐리다 하는 겁니다. 논리회로 중에서는 현재 출력의 값을 갖다가 다음 입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플립플롭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립플롭은 1비트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이진 셀, 이걸 보통 디지털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이진 셀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올 그 동기식 순차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사용하는데, 조합회로와 함께 이 플립플롭을 사용하게 되면은 순차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플립플롭은 금방 설명한 대로 입력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이전의 출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마치 그 상태를 기억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우리가 보통 메모리 소자로 쓰게 됩니다. 이러한 플립플롭의 종류는 우리가 논리회로 시간에 이미 얘기했죠.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R 플립플롭, D 플립플롭, JK, 그리고 T 플립플롭의 4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플립플롭의 기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R 플립플롭은 S 입력과 R 입력이 있고, 그리고 플립플롭은 항상 클럭이 있습니다. 클럭에 동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S 값과 R 값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는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클럭 값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Q 값, 즉 출력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S하고 R 값이 바뀌었다, 그리고 클럭이 들어왔다, 그럼 Q 값은 바뀌게 되겠죠. 출력은 보통 Q가 있지만은 반드시 플립플롭에는 not Q, Q의 not에 해당하는 요 출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not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SR 플립플롭의 이제 특성표가 나와 있죠. 즉 진리표입니다. 만약에 S하고 R이 둘 다 00이면은 클럭이 들어와도 이전 QT 플러스 1, 즉 한 타이밍이 지나갔을 때 출력은 그 전 타이밍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안 변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만약에 S가 0이고 R이 1이다. 그렇다면은 출력 값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클럭이 들어왔을 때. S가 1이고 R이 0이면은 출력 값은 무조건 1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SR 플립플롭은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S하고 R 값이 둘 다 1인 경우에는 indeterminate, 출력 값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R 플립플롭을 사용할 때에는 S하고 R이 둘 다 1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D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D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클럭이 들어오게 되면은 Q 값은 바로 그 D 값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보게 되면 D가 0이면은 다음 타이밍에 출력 값은 0이고, D가 1이면은 다음 타이밍, 즉 클럭 펄스가 들어왔을 때 출력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논리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냥 D값이 1이면 1, 0이면 0. 물론 D값이 1이면 무조건 1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클럭 펄스가 들어왔을 때, 즉 다음 타이밍이 됐을 때 1로 변한다는 얘기죠. 0이면은 다음 타이밍 때 0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플립플롭은 클럭에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출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JK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리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은 J하고 K가 둘 다 0일 때는 역시 다음 타이밍, 다음 클럭 펄스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건 RS하고 똑같죠. 그리고 J가 0일 때는, K가 1일 때는 출력이 0, J가 1이고 K가 0일 때는 출력은 1이 됩니다. 그리고 JK가 둘 다 1이면은 아까 RS 같은 경우에는 indeterminate, 무정의,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출력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JK는 현재 Q 출력의 반대 출력이 나옵니다. not Q가 나오는 거죠. 예, 요게 이런 특성을 가진 게 JK 플립플롭입니다.
T 플립플롭은 약간 재밌는, 어떻게 보면 JK 플립플롭의 단순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T 입력이 0이면은 이전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T 입력이 1이면은 그 이전 출력 값의 반대 출력을 컴플리먼트를 내보내주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글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토글이란 게 한 번 키면은 키고, 또 한 번 키면 꺼지고, 또 한 번 키면 다시 켜지고, 또 한 번 키면 꺼지는 거죠. 예, 똑딱 토글, 0과 1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글 동작을 하는 그러한 이제 플립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T 플립플롭입니다. 좀 전에 플립플롭은 클럭의 동기화돼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그럼 클럭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움직이느냐? 플립플롭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플립플롭이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 모서리에서 트리거되는 플립플롭, 또 하나는 하향 모서리에서 트리거되는 플립플롭이 있습니다. 상향 트리거되는 플립플롭의 경우에는 입력값이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입력값이란 클럭 펄스 입력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값이, 요 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순간에 입력값 D 값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바뀐다는 겁니다. 클럭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거나 클럭이 내려갈 때는 D 값이 바뀌더라도 출력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만 바뀌는 거예요. 반면에 다운워드 트리거드 플립플롭, 즉 하향 모서리 플립플롭의 경우에는 클럭이 올라가거나 위에 있을 때는 안 바뀌는데 내려갈 때 요 순간에 출력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플립플롭을 갖다가 모서리 변이형 플립플롭이라고 얘기를 하고, 즉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롭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클럭 모서리에서만 동작할 경우에는 우리는 상향 트리거된 플립플롭,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서리에서만 동작할 때는 하향 트리거된 플립플롭,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이때 플립플롭이 상향 모서리 또는 하향 모서리에 동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호 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D 플립플롭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대로 Q가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셋업 타임 그리고 홀드 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이 유지가 돼야 돼요. 셋업 타임이라는 것은 출력이 바뀌기 위해서 이 D 입력이 유지돼야 하는 최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몇 초냐? 보통 이제 미리세컨드인데 뭐 0.4ms다, 뭐 0.9m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유지돼야지만 클럭 펄스가 딱 들어왔을 때 D 입력에 해당하는 값이 Q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이 유지되려면은 최소한 이 D 입력은 얼마 이상 계속 입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갖다가 홀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홀드 타임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으면은 D 입력에 의해 가지고 Q 출력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여기 입력이 딱 1이 들어와서 출력이 1로 바뀌었는데 이 D 입력의 이 1 값이 일정 시간 홀드 타임만큼 유지하지 못하면은 이 1 값으로 바뀌었다가 도로 0으로 삭제돼 버려요. 0이 아니라 그 직전 값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입력 값대로 플립플롭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플립플롭을 사용할 때는 그 플립플롭의 그 레퍼런스 매뉴얼, 즉 데이터 시트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입력 유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전자공학적으로 따지는 거지, 우리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따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는 단지 플립플롭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플립플롭이 제대로 동작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맞춰줘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건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 우리는 단지 그 상향 모서리에 동작하는 것이냐 하향 모서리에 동작하는 것이냐 하는 것만 우리가 잘 주의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꼭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립플롭이 모서리 변이형 플립플롭인 경우에 상향 동작이냐 하향 동작이냐 하는 것은 클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 클럭, 요 클럭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셋업 타임이나 홀드 타임이라는 것은 요 D 입력,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요 주의하도록 해요. 자, 이번에는 순차회로입니다. 순차회로라고 하는 것은 플립플롭과 조합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만드는 회로입니다. 말하자면은 조합회로가 입력에 대해서 정해진 출력을 딱 내보내주는 그러한 회로라고 한다면은, 플립플롭은 그 전에 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출력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회로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조합한 것이 말하자면 순차회로인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두 개를 조합한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이지만은 이 플립플롭의 출력이 그냥 출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합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플립플롭의 출력값이, 기억되고 있는 출력값이 입력값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인풋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인풋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전에 들어갔던 인풋에 대한 출력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 플립플롭에서 나오는 출력이 뭐냐에 따라서 이 아웃풋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플립플롭이 있기 때문에 플립플롭은 그 클럭 펄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말하자면 동기화된 회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차회로는 기본적으로 클럭 펄스에 의해서 동기화된 입력 순차에 의해 가지고 지어되는 회로입니다. 입력이 뭐가 들어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력이 어떤 순서로 들어갔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입력이 들어가더라도 입력 순서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 이 순차회로라고 하는 것은, 순차회로 출력은 외부 입력, 이 외부 입력이죠. 그리고 플립플롭의 현 상태, 요걸로 나타내는 그러한 함수로 표시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입력, 그리고 플립플롭의 현 상태, 다시 말하면 플립플롭의 출력, 요걸 합친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그러한 회로다 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순차회로를 분석할 때에는 그 플립플롭에 어떠한 입력 신호가 들어가는가, 다시 말하면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그걸 부울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울 수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태표, 이 스테이트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이 스테이트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 테이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상태도, 즉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이 회로가 있죠. 예, 플립플롭 두 개, DA와 DB를 포함하는 두 개의 플립플롭에 의한 순차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DA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펜으로 표시해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B 플립플롭, DB 입력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것이 무엇이 들어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갖다가 앞에 조합 회로에 AND 게이트, OR 게이트로 간단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X, AND, A. 그래서 XA. 그리고 X와 그 다음에 B, AND에 OR 해가지고 AX와 BX가 되겠죠. 이게 바로 DA에 입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DB의 입력, 이 부분은 결국은 A, 즉 not A에 AND X, AND라고 되겠죠. 이게 바로 D의 입력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여기 조합표가 딱 나와 있죠. 아예. 예, not X, 그리고 A 부분, not X 부분, 그곳에 AND,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B와 not X, AND 요 두 부분에 OR가 되겠죠. 이게 Y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울 수식을 가지고서는 입력, 다시 말하면은 X와 그 다음에 순차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플립플롭의 출력이 다시 순차 회로에 입력이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 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외부 입력,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립플롭의 출력, 요게 A하고 B가 되겠죠. 요게 들어가서 다시 조합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의 입력은 A, B, X로, 그리고 출력은 Y로 잡고, 그리고 이게 Q라고 그러면은 요 next state가 Q T 플러스 1 돼가지고 다음 상태의 플립플롭의 값을 갖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B, X를 가지고 우리가 이 DA와 DB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 상태인 A와 B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는 Y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는 A가 0, B가 0일 때 입력이 0이 들어가면은 그냥 A, B 그대로 있고 출력은 0이다. 그리고 A하고 B가 0, 0일 때 X가 1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상태는 A하고 B가 0과 1로 바뀐다. 그래서 0, 1로 바뀐다는 거죠. 요렇게. 역시 출력은 0이다. 만약에 A, B가 0과 1, 즉 이 상태인데 이때 입력이 0이 들어가면 다시 0, 0으로 가지만 입력이 1이 들어가면은 1, 1로 바뀐다. 즉 1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나씩 다 그려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순차회로에서의 상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차회로를 설계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상태표 또 상태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 순차회로의 플립플롭 입력식을 만들기 위해서 플립플롭의 여기표, 즉 exciting table을 사용해 가지고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 입력식에 의해서 그대로 회로를 구현하는 단계로 차례대로 플립플롭을 포함하는 순차회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비트 이진 카운터를 갖다 설계하고 싶다. 예를 들면 00, 01, 10, 11 다시 00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카운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00에서 01로, 01에서 10으로, 10에서 11로, 그리고 11에서 다시 00으로 넘어오는 그런 카운터를 만들고 싶다. 매번 입력이 1이 들어가면은 그때마다 한 단계씩 넘어가는 그런 카운터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 우리가 먼저 상태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번 입력 1 들어갈 때마다 상태가 바뀌고 입력이 1이 아니고 0일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카운터니까 뭐 안 누르면 가만히 있고 누르면은 이제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X가 0일 때는 가만히 있고 X가 1일 때는 이렇게 상태가 하나씩 바뀌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상태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카운터의 경우에는 현재가 A, B가 0, 0이면은 다음 순차에는 0, 1로 가야겠죠. 즉 1이 들어왔을 때는 0, 1로 간다. 뭐 0이 들어오면 뭐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0, 1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또 X가 1이 들어오게 되면 1이 0으로 바뀌고 또 1이 들어오면은 1, 1로 바뀌고 그리고 1, 1에서 또 1이 들어오면은 다시 0, 0으로 바뀌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 변화를 갖다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플립플롭의 입력식에다 뭘 넣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JK 플립플롭을 사용한다 라고 가정한다면은 A 플립플롭이 0에서 0으로 바뀌려면은 그 A 플립플롭의 J 입력과 K 입력은 exciting table에 의하면은 0과 뭐 아무거나 0과 1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0에서
0으로 바뀔 때 JB는 0과 KB는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씩 각 플립플롭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플립플롭의 여기식을 우리가 옮겨주게 되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A가 0에서 1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A의 입력식은 1이 될 것이고 KA의 입력은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식을 써줄 수 있겠죠.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익사이팅 테이블을 보면서 JA, KA, 그리고 JB, KB에 대한 값을 쭉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입력 값을 갖다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합표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3개의 입력에 대해서 A와 B, 그 이전 상태 A, 이전 상태 B, 그리고 새로운 입력 값에 대해서 JA에 대한 출력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려면은 민텀 0, 1, 2, 3 민텀 3만 1이고 4, 5, 6, 7은 전부 다 무정의 조건인 그러한 불 함수의 진리표가 될 겁니다. 그럼 JA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0, 1, 2, 3 요것만 1이고 그리고 나머지 4, 5, 6, 7은 무정의 조건인 것이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카로나 맵에서 그러면 이 무정의 조건을 묶어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이제 BX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KA에 대한 입력식도 요 진리표에서 1이 되는 부분, 즉 7의 부분이죠.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무정의 조건 0, 1, 민텀 0, 1, 2, 3 민텀 0, 1, 2, 3을 갖다가 사용해서 묶게 되면은 요건 BX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JB도 민텀 1, 5 두 개가 1인 경우고 그리고 무정의 조건은 3, 4, 7, 2, 3, 6, 7이 무정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2, 3, 6, 7 그러면은 요 4개를 묶을 수가 있겠죠. 요건 X가 되죠. 마지막으로 KB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식을 갖다가 쓴다 그러게 되면은 1인 경우는 요 경우 둘밖에 없죠. 즉 3과 7만 1이고 그리고 0, 1, 4, 5는 무정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요 4개를 묶어서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X가 되겠죠. 그러므로 JA와 KA, 그 다음에 JB, KB를 갖다 우리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쓰게 되면은 일단 JB, KB는 뭐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BX는 B에서 하나 따와서 X하고 AND를 해주고 그리고 KA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니까 똑같이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2비트 바이너리 카운터의 회로가 완성이 된 거죠. 매번 클럭이 들어갈 때마다 이 카운터는 A, B 값이 00에서 01로 01에서 10으로 10에서 11로 11에서 00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이진 카운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순차회로를 설계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순차회로를 갖다가 만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다? 먼저 상태도 또는 상태표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뭐 둘 다 만들어도 돼요. 뭐 많이 만들어서 좋은 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태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상태표를 갖다가 만듭니다. 한 번에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이제 최대한 혼란을 피하려면은 뭐 가급적 둘 다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각 그 입력의 경우에 대해서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 즉 Q와 QT 플러스 1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한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 각 플립플롭에 들어가야 되는 입력식을 갖다가
사용해서 여기표를 사용해 가지고 입력 값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카르노 맵으로 각각의 입력 값에 대한 부호 수식을 갖다가 우리가 간략화시켜서 입력식이 나오면은 그 입력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회로로 구현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차료가 있다면은 이러한 순서를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순차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논리회로 시간에 여러 그 예제를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 연습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마 꽤 많은 그 회로에 대한 그 순차료를 설계를 해봤을 겁니다. 뭐 안 해본 학생이 있다면은 뭐 계속하는 말이지만은 반드시 스스로 책을 보면서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미 해본 사람이라면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2장에서는 이러한 그 조합회로 순차료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그 컴퓨터에 사용되는 논리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